20일 밤 뉴욕시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기습성 폭우가 내려 일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추첨을 통해 $50 월드컵 티켓 1000장을 뉴요커들에게 배포합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활주로 인근에 발생한 싱크홀로 긴급 보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최초의 연방의원에 도전하는 줄리 원 후보가 출마한 연방하원 7선거구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일 밤 뉴욕시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기습성 폭우가 내려 일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폭우와 뇌우로 인해 뉴욕시 전역에 돌발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날 퀸즈 지역의 도로가 침수로 인해 차단되면서 롱아일랜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유턴을 하거나 역주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브루클린 부시윅에서는 주민들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도로 침수 속에서 운전을 하며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 목격됐고, 또 다른 이들은 배수구를 청소하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퀸즈 플러싱도 침수 피해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날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2인치의 비가 내리며 퀸즈 브루클린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철 운행에도 대규모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브루클린과 퀸즈의 F노선, J노선들의 운행이 부분적으로 중단됐고 E, M, 말전철은 운행 변경이 적용됐습니다. 뉴욕시가 추첨을 통해 월드컵 티켓 1000장을 $50의 가격으로 뉴요커들에게 배포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파와 협의 끝에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인 장당 $50 티켓 1000장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1000장의 티켓은 მეტ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총 7경기에 걸쳐 배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별리그 5경기, 32강전 1경기, 그리고 16강전 1경기에 할당되며 7월 19일에 열리는 결승전 티켓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티켓 좌석은 მეტ라이프 스타디움의 상층부에 위치하며 가장 저렴한 좌석 등급 중 하나인 카테고리 3 티켓에 준하는 등급입니다. 추첨을 통해 행운을 거머쥔 팬들에게는 경기장까지의 왕복 버스 교통편 또한 무료로 제공됩니다. 티켓 추첨 응모 접수는 오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루 최대 5만 명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6월 3일 수요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1인당 최대 2장까지 티켓을 구매할 수 있어 부모가 자녀와 함께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활주로 인근에 발생한 싱크홀로 긴급 보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공항 활주로는 20일 오전 11시쯤 정기 점검 과정에서 활주로 4-22 인근에서 싱크홀이 확인됐으며 당국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활주로를 즉시 폐쇄하고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항 운영에 영향이 발생하면서 다수의 항공편이 결항 지연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활주로 폐쇄와 기상 영향을 고려해 항공기 운항 속도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에게 공항 출발 전 항공편 운항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과 원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활주로 운영은 이르면 22일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최초의 연방의원에 도전하는 줄리 원 후보가 출마한 연방하원 7선거구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예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연방하원 7선거구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픽스11,
에머슨 칼리지, 더힐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공식 지지한 클레어 발데즈 뉴욕주 하원 의원이 23%의 지지율을 획득해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토니오 레이노소 브루클린 보로장은 21%, 줄리온 뉴욕시 의원 13%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권자의 43%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픽스11은 이번 결과는 연방하원 7선거구가 결코 승부가 확정된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줄리온 후보는 현재 선거자금 모금에서 2위로 순항 중입니다. 원 후보의 한인선거대책본부는 해당 선거군의 한인 유권자가 약 2만 2천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한인 표심이 하나로 뭉친다면 역사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이 여름철 범죄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치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가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확대와 드론 운영, 대중교통 안전 강화 등 공공안전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그 결과 총기 폭력 대응 프로그램 참여 지역의 총격 사건이 2021년 이후 6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러한 범죄 감소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브롱스를 중심으로 순찰 체계 개편과 경찰 인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브롱스 순찰 체계 개편으로 뉴욕시 경찰은 브롱스를 북부와 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약 200명의 추가 인력과 전문 대응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 당국은 지난해 브롱스에서 약 100만 건의 911 신고가 접수되는 등 현장 대응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대응 속도를 높이고 치안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브롱스의 주요 범죄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지난 4월 살인사건은 4건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범죄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주민 체감 안전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플러싱 한인 밀집 지역인 노던 블러바드 일대 재개발 계획이 뉴욕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147-14 노던 블러바드 부지에는 11층 규모 복합 건물 2개 동이 들어서며 총 389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개발 계획에는 소매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주차 공간 280면이 함께 포함됐으며 전체 주거 유닛 가운데 일부는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공급됩니다. 상업시설은 저층고를 중심으로 배치되고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조성돼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플러싱 일대의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 산업으로 평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들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 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연방재무부와 연방기관들의 금융거래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신원 확인 및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의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신원 검증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은행 이용 과정에서 시민권 및 체류 신분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객 신원 확인 절차와 자금 출처 검증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 밖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현금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음성 경제 확대 및 범죄 취약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명문 하버드대가 고질적인 학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학부과정의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진은 최근 투표에서 학부 강의들의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안건을 찬성 458표, 반대 201표로 가결했습니다. 각 강좌에서 일반 A학점을 수강생의 20%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하되 소규모 강의나 우수 학생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최대 4명에게 추가로 A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며 성적 변별력과 학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위기감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학부생의 이수한 학점의 60% 이상이 A계열 학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2013학년도 그 비율이 35%였던 것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심해졌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활발한 수업을 맡은 교수들의 수업에서 약 30% 더 많은 A 학점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되어 충돌했던 전 현직 경찰관 2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성하기로 결정한 사법 피해자 기금이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금 조성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일 의사당 소속 경찰관이었던 해리던과 현직 워싱턴 DC 경찰관인 데니얼 호지스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빌려 폭력을 자행하는 반란 세력과 불법 무장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기금의 존재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한 자들이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긴다면서 원고들은 이미 지속적인 살해 폭력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이 기금은 그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해당 기금 조성을 막기 위한 첫 법적 대응으로 아직 기금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계속 넘을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지난 20일에 공개한 지난달 28에서 29일 FOMC 회의 의사록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를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 부분적으로 정책 강화가 적절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위원들은 대체로 근원 인플레이션까지 2%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점에 주목했다며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상황과 불확실한 중동 분쟁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판단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FOMC 회의는 지난 15일에 공식 의장직 임기를 마친 제롬 파월 임시의장이 마지막으로 진행한 회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워시 차기 의장은 오는 22일에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전통적인 은행원의 미래에 대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비교적 직설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JP 모건 차이나 서밋에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갖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직업이 생기겠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AI 전문가를 더 많이 채용하고 은행원은 덜 뽑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생산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이먼 CEO는 이를 곧바로 대규모 해고로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AI 전환이 자발적 퇴직과 재교육, 재배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관리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AI가 가장 먼저 영향을 줄 곳으로는 백오피스, 즉 지원 운영 관리 업무가 꼽힙니다. 서류 검토, 데이터 입력, 리스크 점검, 단순 보고서 작성처럼 비교적 규칙들이 명확한 업무는 자동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이먼 CEO는 모든 일자리가 단순히 사라지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백오피스 업무가 줄어드는 대신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프론트 오피스 직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3천 건 감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46명이 숨진 가운데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28명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방법원이 백악관의 백악관과 관련 기구 등의 대통령 재임기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대통령 기록물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테슬라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의 수중 주행 기능을 시험하겠다며 차량을 호수로 몰고 들어간 텍사스주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법무부가 1996년 쿠바 공군 전투기가 민간 항공기를 격추해 미국인 등 4명이 숨진 사건의 책임을 물어 94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포르투갈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에 들며 6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습니다. 혼다가 에어백 제어 모듈의 전개 기준 설정이 지나치게 민감한 이유로 2018에서 2022년형 혼다 오디세이 약 44만 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사가 컴퓨터 오류로 찰스 3세 국왕이 서거했다는 대형 오보를 송출한 뒤 공식 사과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저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최저 기온은 5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3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